여러분, 정가은 대표의 기념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다같이 주먹을 쥐시고 우리 모든 있는 그 자리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또 차에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먹을 쥐시고 자, 우리는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요. 또 이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말을 그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됐는데 똑같은 조건이 지금 다시 이루어졌다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제가 지금 71년 만에 6.25 승전 우리 기념식을 하려고 우리 여기 저 38선 휴전선 인증각에 왔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절대 우세가 될 때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여기 오신 이충근 박사님이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쪽으로 조금 공부를 해봤더니 이 박사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저 상대방이 전쟁을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않느냐, 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군사학에는 그런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상대방 적국이 우리를 공격할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양쪽의 힘이 비슷할 때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하고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이 군사의 균형을 볼 때에, 과거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과 한국군이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전쟁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은 절대적인 무기인 무슨 무기일까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이 결심만 하면 다시 6.25 같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완전히 무르익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는 또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상대방 나라에서,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 적의 나라에서 나의 편을 드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전쟁도 그랬고 오늘날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남이 전쟁하는 거 보셨죠? 그 월남 전쟁도 전쟁이 일어났고 나중에 결론 난 모든 과정에는 바로 월남 안에 월맹을 편드는 세력들이 상당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조건 중에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하는 것은, 이 남한 안에 북한에 편드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6.25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25를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기념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십시오. 저 재향군인에까지도 기념식 안 해요. 나라 망한 겁니다. 나라 망한 겁니다. 역사를 모르면 똑같은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자기의 부모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고생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자식한테 부모가 한 고생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도 그렇고 사서삼경도 그렇고 영신보감도 그렇고 모든 동서고금에 앞에 부모가 한 고생을 알지 못하면 똑같은 일을 너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25가 일어난 지 71주년이 됐는데 6.25에 대한 깊은 뜻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몰라요. 6.25를 누가 합니까? 오늘도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6.25가 우리가 일으켰다, 남한이 공격했다, 그걸 조사했더니 62%가 6.25를 우리가 이겼다고 말해요. 우리가. 또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사관학교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군사를 가르치는 전문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사관학교 입학생들에게 3월달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6.25를 우리가 일으켰냐 북한이 일으켰냐 했더니 10년 전에 사관생도 입학생들에게 조사했더니 32%가 6.25는 우리가 일으켰다고 대답했어요. 육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물론 그들은 4년 동안 군사교육을 받는 중에 생각을 바꾸겠지만은 이것은 논산훈련소에 들어오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봐도 질문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이렇게 대답하느냐, 이것은요 정교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교조. 그 문제는 정교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군대로 말하면 대령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대령까지. 정교조 교육을 받은 계급이 대령까지 진급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요 국민혁명당이 아니면 희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정강 목사가 일개 목사로서 무슨 할 짓이 없어서 국민혁명당의 당대표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생존의 문제고 대한민국 전체가 또 한 번의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나라와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국민혁명당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정당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정당들이 6.25에 대해서 기념대회한 거 봤습니까? 우파 정당이라고 그동안 속여먹었던 국민의힘 정당, 지금 이 6.25 71주년 기념행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니놈들이 그런 행사라도 하면 내가 국민의힘 정당, 이 국민혁명당을 시작도 안 한다. 그러나 니들을 보면, 하는 짓을 보면 똑같아. 문재인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절박한 상태에 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6.25 때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쟁이 일어나려면 전쟁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전쟁 조건이. 그 전쟁 조건 중에 6.25 때는 왜 일어났느냐, 6.25가 일어나기 전에 북한은 45년도 해방이 됐죠. 6.25가 50년도 일어났죠. 5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가? 북한에 있는 최고의 김일성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성시백이라고 하는 이 간첩을 남한에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김일성 다음에 2인자입니다. 2인자. 성시백이란 간첩을 남한에 투입을 해서 이 성시백이가 먼저 남조선을 한 손에 탁 틀어쥐었습니다. 또 하나는 박헌영입니다. 박헌영을 통하여 남한 전체의 국민들의 78%를 바로 박헌영 편으로 국민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성시백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상해 임시정부 중국에 있을 때 공산당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해방이 되자 중국의 모택동 다음의 지도자인 주울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울레가 김일성이한테 추천을 했어요. 지금 중국에서 공산당 활동을 하는 조선 사람이 있는데 지도자가 이름이 성시백인데, 그 사람을 빨리 불러서 당신 밑에 사람으로 쓰면 당신의 목적인 남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성시백을 주울레가 추천을 해서, 그래서 남한에다 투입을 해서 그 성시백에 와서 무슨 짓을 했는가?
6.25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첫째는 남조선에 있는 돈을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일제시대 때에는 돈이 북한 돈이나 남한 돈이나 돈이 같아요. 일본 시대니까. 근데 해방이 되자 북한이 화폐 개혁을 먼저 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쓰는 돈 안 쓴다. 우린 돈 새로 만들어 쓴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썼던 북한의 돈이 이거는 다 회수해서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 돈을 몽땅 싣고 남조선에 갖다 다 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돈 전체를 갖다 걷어다가 한국에 뿌렸으니 완전히 성시배기가 경제를 가지고 돈을 완전히 장악했고, 그 외에도 또 중요한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놈이 와서 돈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때 현상과 오늘날이 뭐가 다른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돈들을 좌파 빨갱이 정부 문재인 이 자식이 완전히 점령했고, 심지어 지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이재용을 지금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이재용. 그리고 대한항공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나머지 기업들은요 벌벌벌벌 떨고 문재인한테 돈 가져와라 그러면요 보따리에 싸다 갖다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남한 경제를 다 틀어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은 국회 부의장, 이거는 이따 김경재 총재님이 이거 너무 잘 알아요. 나는 그냥 이름은 모르고 국회 부의장 정도 아는데, 국회 부의장을 간첩으로 성시배가 간첩으로 딱 틀어지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국회를 간첩으로 틀어지었죠. 그러면 그때와 오늘날의 국회를 한번 비교해보면 오늘날의 국회가 대한민국 편이요 북한 편이요? 야 이 개자식들아, 대한민국이 주는 돈으로 정치를 하면서 어찌하여 이 개자식들 국회의원들이 북한 편에 서서 일을 하냐 말이야. 이 개자식들아. 그래서 전쟁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시백은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뺏은 게 아니라 똑같은 이름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찍어냈어요. 성시백이가. 그래서 그때는 조선일보가 두 가지요. 지금 있는 조선일보, 또 하나는 성시백이가 찍어낸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두 개요. 그래서 국가의 언론을, 국민들의 언론을 완전히 간첩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 다음 그와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언론들을 대한민국이 잡고 있어요? 북한이 잡고 있어요? 북한! 또 보세요. 그러니까 전쟁 조건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야. 다음 보십시오.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조직. 군대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전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전쟁을 위하여.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을 지금 이 사람이 간첩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간첩이 만약에 아닐지라도 최병덕은 북한 쪽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뭐냐? 1950년 6월 25일 바로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국군 통수권자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보고받는 시간이 몇 시냐?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10분 안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돼야죠. 10분 안에. 그러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없다고 쳐도 그럼 최소한 1시간 안에는 대통령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보고하는 놈이 있어야 될 텐데, 이승만 대통령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그날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경회로에서 낚시를 마치고 샤워를 하고 두루마리를 입고 정동 교회를 가려고 나오는데, 장로님이니까 나오는데 육군 참모총장과 군대 지휘계통이 보고한 게 아니고 바로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어떤 경찰관 하나가 그냥 허벅허벅 뛰어와서 푹 쓰러지면서 대통령과 전쟁 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시간이 10시 반이요. 10시 반. 새벽 4시에 전쟁 났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거꾸로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 신성모를 찾아 나섰어요. 자네들 빨리빨리 오라고 모아서, 아니 자네도 전쟁이 났다는데 왜 보고를 안 하나? 이렇게 물었어요. 이승만이가. 하니까 거짓말 하는데 뭐라 그러냐? 이거는 별거 아니라서 보고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별거도 아닌데 3일 만에 서울이 먹혔냔 말이야, 이 개자식들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수습을 하고 대통령 신경 안 쓰게 하려고 이제 점심때쯤 되면은 우리가 평양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저녁은 압록강 가서 먹고 난 뒤에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야이, 지금은 죽어서 없었지만, 야이 개자식들아, 니들이 육군참모총장이냐? 니들이 국방부 장관이냐고. 그래서 군대 조직 전체를 다 틀어진 거예요, 북한이.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다시 이거 현실과 적응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군대 국방부 장관, 군대 조직, 지금 그들이 물어보기도 가슴이 불렁불렁. 그들이 군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합니까? 아니요. 특별히 국방부 장관 이 개자식아, 문재인한테 줄줄 빨고 이 자식아, 제주도 4.3 사건 가서, 야 이 개자식아, 4.3 사건을 진압한 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돼서 육군 사관학교까지 나온 자식이 말이야. 그걸 그 앞에서 문재인을 줄줄 빠냐 이 개자식아. 내가 국방부 장관 같으면 바로 문재인 기통머리를 막 때려버린다 그 자식. 그리고 현장에서 문재인을 난 바로 체포해버려, 체포. 이게 군인이지, 이게 군인이지. 그래서 그때 군대 조직을 완전히 간첩들이 다 먹어가지고 6.25가 일어난 날도 6.25의 조건을 만들려고 적군이 공격에 들어오라고 결혼하는 모든 장교들을 태계로에다 모아놓고 주일날이니까 일요일날 집단 결혼식 하라. 그 전당이 다 빈 거죠. 군인들을 모내기 휴가하라고 전 군의 절반을 자기 집으로 다 돌려보내서 모내기 하라고. 그리고 실탄 사고 난다고 전방에 있는 연대별로 실탄을 다 걷어가지고 실탄 사고나 만들어 해서 전부 다 실탄을 다 모아놓고 실탄도 없이 만들어 놓고 이따위로 해놓으니까 전쟁 조건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군대나 오늘날 군대가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합니다. 더해. 내가 할 말은 많지만 앞으로 나오는 연사님들이 이제 특별히 이충근 박사님의 연설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려면 국제적 환경이 맞아야 돼요. 국제적 환경이. 제가 전쟁이 일어나는 조건을 내가 이충근 박사님한테 공부를 많이 해서 나도 도사가 됐는데, 전쟁이 일어나려면 우리나라끼리는 안 돼요. 국제적인 정세가 전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이따가 강의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6.25 때보다 더 심각한 조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점을 말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6.25 때 3일 만에 T-34 전차가 불광동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국민들이 뭐 하는지 아닙니까? 서울 시민들이 동대문 야구장에서 야구하고 있었습니다. 야구하고. 지금요 정강 목사가 일어나서 자빨, 문빨, 또 북한 이런 주제만 딱 나오면 내 입에서 바로 욕이라고 합니다. 욕이. 야 이 개새끼들아. 근데 이렇게 내가 욕을 해도 국민들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아이 정강 목사 저 새끼 미친 자식이야. 목사가 됐으면 목회나 해쳐먹고 알지. 왜 떠냐 이런다고요. 그렇다면 100% 6.25는 다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일개 목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는 6.25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국민 여러분 두 손 들고 만세. 그렇다면 앞으로 나오는 연사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믿고 다시 6.25를 감행한다면 우리가 12대 정책을 만들어 놓은 내용에 보면 빨리 우리도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됩니다. 전력을 비슷하게 만들어 놔야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평화회담을 하면, 평화회담도 이것도 이충훈 박사님 들어보세요. 평화회담은 뭐냐? 얼마 있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 신호탄이 평화회담입니다. 6.25 때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김구가 평양 가가지고요, 그것도 다 성시비가 공작했거든요. 김일성이하고 뭐 평화회담 한다, 조수왕이 가가지고 뭐 평화회담 한다. 평화회담은 전쟁은 일어난다는 신호탄이에요, 신호탄. 오늘날 문재인이가 북한하고 회담해요, 안 해요? 그거요, 전쟁 난다고 하는 신호탄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우리가 초전박살이 아니라 전쟁 시작하기 전에 북한을 박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민 5,200만이 다 국민의 혁명당에 가입해 주십시오.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서 자유통일, 북한을 노동당 정부를 해체시켜버리고, 그리고 저 김정은 저놈을 처형하고 북한 동포 2,500만을 건져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광훈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국민혁명당은 혁명당의 12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우리 국민혁명당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지금 우리 정광훈 대표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유통일을 위하여 북한을 강제 점거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우리 국민혁명당이 앞장설 것입니다.